안녕하세요. 오토코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토메이트에서 쿠팡 사이트에 있는 키워드 정보를 우리가 모두 엑셀로 저장하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? 우리가 쿠팡을 요즘에 뭐 많이 이용하잖아요. 사실 이 쿠팡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이제 좀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하는 거를 저희가 입력을 할 거예요. 그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상품 정보가 쭉 있잖아요. 이 상품 정보에 이 이제 뭐 타이틀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가격이죠. 가격 그리고 만약 이게 마음에 들었다면 그 이제 그 가격 밑에 바로 이제 어떠한 뭐 URL로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의 묶음으로 이제 정보를 다발로 여러 가지를 가져오려고 하거든요. 자,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? 맞습니다. 제가 과거에 이제 파이썬으로 웹 크롤링을 했던 사례를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. 물론 이 쿠팡 사이트도 제가 웹 크롤링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. 제 강의 중에 꽤나 인기 있는 강의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강의를 동일하게 제가 파워 오토메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크롤링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뭐 선생님, 뭐 강사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 파이썬을 이용하면 되지 파워 오토메이트를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?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,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. 즉 노코드, 즉 로우 코드라고도 부르는데요. 뭐 노코드, 로우 코드, 즉 이제 코드를 최소화한다. 이게 어떤 의미냐? 이 여러분들이 쓰는 이 파워 오토메이트는 일종의 RPA와 같습니다. 즉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툴로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RPA 툴 자체는 이 기존의 이 코드 베이스에 어떠한 자동화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을 비약적으로 많이 줄여준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코드를 알지 못하는 일반인도 이 자동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바로 RPA 툴 중에 툴이거든요. 물론 파워 오토메이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, 그 UiPath와 같은 다른 오토메이션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뭔가 툴이 있기는 한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뭔가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제 강의의 목적은 뭐 MS RPA를 통해서 세련된 업무 자동화를 구현하는 건데요. 뭐 사실은 이 세련된 업무 자동화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에는 뭐 AI라든지 뭐 생성형 AI, 뭐 챗GPT와 같은 여러 가지 도구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.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이 코드를 완벽하게 뭔가 자동화를 하는데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특히나 웹 크롤링에서는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좀 보았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RPA를 코드로 만들어 주는 것 역시도 사실은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.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MS 코파일럿을 통해 가지고 이 파워 오토메이트 자체에 대한 코파일럿 기능이 내재가 돼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이제 흐름도까지 다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사실상 이거는 이제 거의 뭐 AI에 완전 가까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프롬프트 즉 질문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업무 자동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RPA나 이런 코드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AI를 통해서 나오는 답변들을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하고 이거 읽어내려면 이 우리가 코드나 이런 RPA와 같은 툴을 어느 정도 쓸 줄 알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을 때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참고차 말씀드리고 사용 라이브러리는 사실상 없습니다. 우리가 RPA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때 이제 라이브러리를 상단에 이제 호출을 하는 구조로 진행을 했었는데요. 우리는 이제 RPA는 그냥 가지고 있는 태스크들을 그냥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그냥 태스크 자체를 그냥 쓸 거고요. 바로 이거와 같이요. 사용 문법, 즉 태스크는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태스크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.
자, 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시작해서 이제 어떤 이제 브라우저 열 거고요.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쓸 겁니다. 여기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강사님, 크롬 브라우저를 쓰면 안 되나요? 써도 됩니다. 근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쓰는 거고요. 엣지를 왜 선택을 하셨냐고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, 엣지를 선택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만든 브라우저고,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자체가 요즘에는 뭐 리눅스나 이런 다른 오퍼레이션 시스템, OS 환경도 좀 많이 일부 호환을 잘 되게끔 해놨는데, 예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제품들 위주의 이렇게 그 호환이 되게끔 이러한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줬던 게 보통 가장 큰 약점이긴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다른 플랫폼, 리눅스나 뭐 유닉스나 이쪽에 이제 호환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많이 출시를 하고 이거 맥을 포함해서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아직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만들기 이제 제품 활용하기 위해선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안에서의 뭔가 툴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엣지를 사용을 했습니다. 하지만 크롬도 무난하게 잘 동작이 되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웹페이지는 뭐 웹페이지에서는 저는 뭐 버튼을 클릭하는 것도 사용할 거고요.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까지 이제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웹페이지 자체가 굉장히 꽂히고요.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 크롤링을 잘하냐 못하냐로 나눠지는 거고요. 그리고 엑셀 저장은 우리가 웹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이제 할 때 이때 엑셀 저장을 통해서 우리가 추출한 데이터를 변수 처리를 해보기도 하지만 그걸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가져와서 그 스프레드시트를 엑셀로 저장하는 것까지 그리고 엑셀에 어떤 특정 경로에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 일부 설명을 드렸고요. 사실상 워크플로우 즉 이제 그 흐름도 자체는 한 5개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. 매우 간단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지금 쿠팡 자체는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. 자, 쿠팡에 일단 들어왔고요. 저는 뭐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뭘 검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. 자, 쿠팡에서 저는 물티슈를 한번 보겠습니다. 뭐 일반적으로 물티슈 많이 사용하잖아요. 아마 거의 모든 이제 가정에서의 이렇게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자,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 거냐면, 자,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제목,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. 가격. 그리고,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, 자, URL, 그럼 어디 숨겨져 있긴 해요. 즉, 이거를 왜 보냐? 이렇게 세 개를 가져올 거예요. 이거 세 개를 가져와가지고, 만약에, 이 제품이 싸네? 그러면 URL을 클릭을 해가지고,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다시 디테일하게 확인해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뭐 할 거냐면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다 넥스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있죠. 이 넥스트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. 이 넥스트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자 파이썬에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? 자, 웹페이지를 이렇게 넘길 때 우리는 이 밑에 있는 뭐 2, 3, 4도 누를 수 있지만 이 화살표를 누르면 넥스트 페이지로 넘어가긴 해요. 4페이지로 넘어갔을 거고요. 그죠? 이거와 같이 우리가 페이지를 이동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.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 페이지를 넘어갈 때 우리가 위에서의 이제 URL을 컨트롤을 하는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. 페이지가 뭐 이제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지금 5페이지여가지고 지금 페이지가 이렇게 페이지는 5를 했거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정보들은 그냥 싹 다 날려도 돼요. 왜냐하면 이 정보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한 페이지에 몇 개나 나오게끔 나 하는지 뭐 예를 들면 30개를 보여줄 건지 뭐 20개를 보여줄 건지 이런 게 정보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정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이 정보를 삭제를 하고 페이지 정보를 넣어줘도 디폴트로 들어가는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. 그 디폴트로만 들어가는 정보들만 활용을 해도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해도 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URL을 컨트롤하는 방법으로는 이번엔 안 하고 이제
이제 UI, 즉 UI 환경에서의 그냥 단순히 클릭 몇 번으로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, 그리고 원하는 페이지에 있는 정보까지 전부 다 추출 가능하도록 제가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URL 자체가 어디 있는지 뭐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컨트롤 쉬프트 C 아니면 F11을 누르시면 개발자 모드를 들어가시면요. 똑같습니다. 제가 F11을 눌렀을 때 이 검사점 있죠. 이 검사점을 누르시고 여기 누르시면 자 이렇게 네임이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찾으려는 정보는 이거예요.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정보 여기 있네요. href 해가지고 속성 값에 보통 이 값 자체가 a 태그로 있는 이 값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의 URL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정보거든요. 근데 이 정보는 어떻게 찾는지는 제가 이따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한번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열어야 되잖아요. 파워 오토메이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워 오토메이트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미리 만들어 놨어요. 파워 오토메이트를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설명을 미리 하자면 이 파워 오토메이트 자체를 쓰시려면 여러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계정을 하나 계정이 있으면 좋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계정이 있어야지 파워 오토메이트를 이제 들어갈 때 로그인 처리를 먼저 해줘야지 이렇게 이 환경을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이거를 사전에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.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운로드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설치까지 해줘야 되고 윈도우 11 이상은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운영체제 즉 OS의 자체 내장으로 탑재해서 윈도우 11 안에 이 파워 오토메이트가 실행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차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이 작업창은 이렇게 좌측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잖아요. 우리는 여기서 원하는 거를 갖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정보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. 자, 이 드래그 앤 드랍을 가져온 거는 여러분들이 쭉 밑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박스가 이렇게 될 거예요. 이 박스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드가 실행되는 순서를 의미합니다. 자, 그러면 중간에 여기서 건너뛰고 싶은 케이스가 있잖아요. 그 건너뛰고 싶은 케이스는 하위 흐름을 이용하면 됩니다. 하위 흐름 안에 어떤 걸 만들면 그 안에 새로운 게 이제 들어갈 거고요. 그 들어간 내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실행을 하고 바로 이제 호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건너뛰는 것 자체는 여기에 브레이크를 넣든 뭐 어떤 걸 넣든 간에 어쨌든 조건문에서의 제어해준 반복문 조건문에서 제어해주는 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프로그래밍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단순히 코드만 쓰이지 않을 뿐 이것 자체는 프로그래밍으로 봐도 무방합니다. 다만 우리가 실제로 코드 자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거부감이 적지 않을까 싶지만 아무래도 코딩의 베이스에 이런 이해도는 갖추고 있으셔야지 아무래도 이제 자동화라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변수 자체는 이렇게와 같이 우측에 나오는데요. 이게 코딩은 아니지만 코드와 비슷하다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변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. 즉 변수는 하나하나 실행될 때 그 안에 그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. 입력값으로 뭘 넣었을 때는 입력 변수를 쓸 거고요. 출력값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각각의 값들은 이제 다 출력 변수를 여기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즉 여기 안에서 다 각각의 변수들의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파워 오토메이트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사이트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은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. 자,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이용해 가지고 쿠팡 사이트에서 물티슈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페이지 뭐 3페이지까지 또는 5페이지까지의 정보를 모두 가져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정보라는 건 뭐 이제 제목이 있을 수 있고 가격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사기 위한 URL까지 한번
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URL까지 확인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실습을 진행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? 여러분들의 이해를 최대한 돕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이제 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게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감사의 댓글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